파-50이 제대로 성능 개량하면 수출이 대폭날 것이다. 현재 파-50 공격기는 성능이 제한적이다. BVR 전투는 불가하고 공대지 전투 또한 제한적이다. 파-50이 제대로 성능 개량하면 쓸만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다. 먼저 암람을 인티하연 공중전에서 쓸만하다. 공대지 무기도 브리스톤 미사일 인티하면 적지상 포범기갑 전력에 위협적일 것이다. 단자와하 항속거리를 늘리고 공대공 공대지 능력 강화 많이. 파-50이 존재감이 부각될 것이다. 아마 이 정도 성능 개량만으로도 수출이 대폭날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FA-50 경전투기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 인더 및 자유낙하 폭탄과 KGGB 활강유도 폭탄, 스마트 폭탄류,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정도 장착 가능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은 장착이 불가능했으며 또한 공중급유 능력이 없어 작전 반경이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FA-50과 사실상 경쟁 중인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공중급유 능력을 이미 보유. 그런데 이번에 의 언론 보도상의 공군에서 발간한 성능 개량 요구 조건 보고서에 의하면 1.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FA-50 장착 추진 2. 60km급의 사거리를 지닌 공대공 미사일 장착 추진 3. 공중급유 기능 장착 추진 대표적으로 위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신형 전투기의 배치는 자꾸만 늦어지는 바람에 구형 전투기인 F와 F4 전투기가 2020년대까지 날아다녀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한국 공군의 입장입니다. 기존 FA-50 경전투기는 지상군 근접 지원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한 제한적 공중전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KF-16 전투기들도 구형화되어 가고 있어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인데 해당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 수십 대씩 공장에 입고되어 거의 기체를 완전히 뜯어서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씩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K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전력 감소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 개량안이 현실성이 있는가 따져보면 아래쪽 미사일이 타우러스 소형화 버전 1. 유력하게 거론되는 타우러스 소형화 미사일은 충분히 FA-50에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개당 1.1톤이나 나가는 미사일을 2발 장착할 경우 보조 연료 탱크는 중앙부에 1개밖에 못 달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많이 짧아지며 짧아진 항속거리는 등 부분에 장착하는 콘포물 연료 탱크 겸 공중급유 장치를 활용하여 보완할 걸로 보입니다. 맨 앞쪽에 보이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FA-50 용도로 제안하고 있는 더비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센터 파일런에는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
이 60km 급사거리의 공대공 미사일은 FA-50에 장착된 이스라엘 제-21M 2032 레이더의 탐색 거리가 100km급에 달하므로 충분히 장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미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우리 공군에서도 사용 중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을 FA-50에 인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의 사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화력 통제 레이더와 같은 이스라엘제라서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의 경우 수출을 거부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T-52의 등 부분에 장착된 콘포물 연료 탱크 겸 공중급유 탱크. FA-50이나 기존 T-50에도 개조 없이 바로 장착 가능하다. 심지어는 단시간에 운용부대에서 탈착도 가능하다고 함. 3. 공중급유 기능은 미국 TX에 도전하는 T-52용으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시험할 예정입니다. 추가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제공하는 기체의 등 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보드 형태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FA-50의 성능도 월등히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도 월등히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추가해야 할 개량 사양이 있다면 공기 흡입구 아래 부분 전용 파일런에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고 있는 그립 LNG 전투기의 상상도. 위 그림처럼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를 FA-50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레이저 유도 폭탄의 투하도 기체 단독으로 가능하게 되며 정밀 표적 확인 및 지정 그리고 공격 후 피해 정도 확인도 가능하고 장거리에서 공대공 목표물을 화상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 등 향상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FA-50은 전용 타겟팅 포드 파일런이 없기 때문에 기체 중앙 파일런에 장착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조 연료 탱크를 달 수 없고 날개의 파일런에 달면 폭탄이나 보조 연료 탱크를 그만큼 덜 달아야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건 애초부터 타겟팅 포드 장착을 상정하지 않은 경전투기로 설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 스텔스기 시대의 장수 F-15, 미공군 다시 구입할까? 미군과 미국의 방산업체들의 강점으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한다는 점이 꼽힌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무기도 개량해 최첨단 무기 시대의 수명을 이어가도록 한다. 예산 절감은 물론 부족한 무기의 숫자를 메울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다. 방산회사가 생산 라인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수십 년 된 미제 무기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성능이 좋다. 미국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탱크가 그렇고 알리버크급 이지스함이 그렇고 F-15 이글, F-16 파이팅 펠컨, F-18 슈퍼 호넷이 그렇다. 찾아보면 얘는 더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기존 성능은 더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이 스텔스기 만능주의에 빠져든 미군 지도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 공군도 F-15K 전투기를 생산한 제작사 미국 보잉이 미공군의 F-15X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자세한 사양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군 지도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첨단 F-35를 40대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20대 추가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군은 2005에서 2012년 도입한 F-15K를 2040년까지 운용할 계획이어서 스텔스 전투기 시대에도 4세대 전투기는 여전히 창공을 날아다닐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다 늦게 F-15를 도입한 싱가포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보다 더 긴 시간 운용할 게 분명하다. 미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노후 전투기의 퇴역을 앞두고 적정 숫자 전투기 확보를 앞두고 있는 한국군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다. 노후한 전투기만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이 굳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 주장과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 도입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텔스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보잉, 미사일 24발 장착 F-15X형 제안설. 22일 미국의 방산 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보잉사는 최근 미 공군의 최신 F-15 전투기를 홍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를 사도록 설득한 것과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디펜스원은 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잉이 제시한 F-15는 F-15X다. 자세한 성능과 스펙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 붙였다. 단지 비행저 장치, 조종석 디스플레이, 레이더가 좀 더 현대화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화력도 강화된다. 미 공군 전투기 중 가장 많은 24발 이상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보잉 측은 대놓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브로 여쇼 현장에서 보잉 측 관계자가 애매모호하게 장래 업그레이드나 신규 획득을 공군과 논의하겠다는 수준의 발언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 공군이 F-15를 추가 구매할지는 미지수다. 미군은 2001년 5대의 F-15E 스트라이커 이글을 발준한 이후 단 한 대도 사지 않았다. 현재 미 공군은 역대 최고가 전투기라는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에 모든 자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호주, 이스라엘, 한국과 일본은 F-35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개발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